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박래영이고요.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뭐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가 적고요. 그다음에 그 일부 굉장히 소수의 데이터를 나온 소위 그 아주 일화적인 것들을 일반화시킨 거라든가, 또 이제 의료진들은 현장에 있어서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여력이 없죠. 뭐 다 잠도 잘 수가 없고 뭐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되는데, 그럼 뒷단에서 누군가가 데이터 분석을 해줄 수 있는 물론 이제 그런 연구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근데 그런 분들은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 한번 극복하는 일이 제가 최근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주도하고 어디시 인터내셔널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한국의 데이터 6만 5천 명, 이제 그 중에서 코비드 19에 컨펌된 환자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그 데이터 플러스 전 세계에서 제공된 여러 한 38개 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했는데,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4일간 온라인으로 이제 스터디 마라톤이라는 걸 이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이미 논문도 몇 개 나온 게 있고 굉장히 한 300개 이상의 스터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방식이 그 환자 데이터를 연구자들한테 직접 준 게 아니고 공통 데이터 모델,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데 CDM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분산 연구망을 통해서 데이터가 제공이 됐거든요. 데이터를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연구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관으로 보내면 기관 안에서 분석이 돼서 분석된 결과만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좀 잠깐 공통 데이터 모델 CDM이 뭔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했던 경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 이 정보 감염 정보망이 어떤 식으로 바뀌면 좋겠다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관 안에 데이터들이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뭐 A병원, B병원, C병원이 있는데 병원들마다 데이터 구조하고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면 어떤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해서 IRB 통과하고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 데이터를 똑같은 포맷으로 바꾼 다음에 논문 분석하고, 그러고 나면 그 스터디 끝나면 이제 그 데이터 못 쓰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A병원, B병원, C병원의 정형 데이터 전체를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구조도 같고 의미도 같도록 병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전체를 다 똑같이 만들고요. 연구자한테는 이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데이터가 구조가 같고 의미가 같으니까 이 분석 프로그램을 짤 수 있죠. 데이터 추출부터 시작해서 뭐 프로펜트 스코어 매칭하고 콕스 리그레션하고 그림 그리고 하는 전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1000줄, 뭐 10,000줄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그 분석 프로그램을 병원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병원으로 보내주면 병원 안에서 데이터가 구조가 같고 의미가 같으니까 모든 병원에서 똑같이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 안에서 작동을 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알고 싶었던 통계 결과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통계 결과치만 연구자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원에서는 또는 환자는 자기 데이터가 직접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통계 분석하고 결과만 나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민감한 개인 유출 정보가 없고 기관 정보가 나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싶었던 통계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 데이터 구조를 커먼 데이터 모델, 공통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연구하는 걸 분산 연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이제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리 오디세이라고 하는 컨소시엄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07년부터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발전해 오고 있고 전 세계 200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몹 CDM이라고 하는 공통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미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가 21억 명 이상의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한 3,3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같이 온라인상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복지부가 지원을 해서 한 5년에 전체적으로 한 500억 정도 규모의 펀딩을 통해서 이런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는 이제 3년 전에 출범을 한 건데, 3차 병원 중심으로 병원 데이터를 CDM으로 병원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출범이 돼서 올해 마지막 연차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출범이 된 건데 2차 병원 중심으로 해서 병원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CDM으로 변환하는 프로젝트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활용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가 있고 플랫폼이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6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복지부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한 20개 정도 과제가 이미 선정이 돼서 이런 걸 이용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렇게 하려면 병원에 저희 팀이 들어가서 뭐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저희 서버도 집어넣고 병원에 이제 IT 전문가들, 의료진들이랑 협력을 해서 병원의 EMR에 있는 데이터 중에 정형 데이터, 뭐 진단명, 검사 결과, 시술, 재료, 뭐 약품명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 이 작업은 이제 저희가 많이
효율화가 돼서 한 3달 정도면 표준화를 할 수 있거든요. 하거나 저희는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원격망으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 통합망으로 전체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병원이 다 있습니다. 한 60개 이상의 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환자 숫자가 이제 겹치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카운팅 해보면 한 1억 명 정도 환자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저 이광준 이사장님 계시지만 명지병원, 세계병원도 다 저희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되느냐, 이 병원 안에는 서버가 들어가 있고 이 포털은 이제 클라우드 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가입을 하고 연구 리퀘스트를 내리면 제가 직접 분석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분석 프로그램을 짜주고요. 그럼 이 분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현재 저희 27개 병원이 현재 워킹하고 있는데 그 27개 병원으로 분석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원 들어가고 병원 안에서 허락을 내면 프로그램이 저절로 돌아가고 분석이 되고 그러면 이제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 병원에서 반출 승인을 내면 분석된 결과가 연구자에게 이제 피드백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 데이터가 나갈 때 개인 정보는 단 하나도 나가지 않고요. 통계 처리한 통계 결과치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식별 정보라든가 민감한 정보는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All of Us라든가 이런 프로젝트에서 이 OMAP CDM이라는 거를 표준으로 쓰고 있고 유럽에서는 에덴 프로젝트라는 게 2018년에 출범이 돼서 유럽 12개국의 여러 기관들의 데이터를 CDM으로 변환하는 프로젝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독일, 덴마크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빠르게 출범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 여기까지가 CDM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비드-19 스터디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워낙 유럽 오디시 심포지엄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영국 UK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리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코비드-19 사태가 터지면서 이거가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취소가 됐는데 이러고서 말기에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스터디선을 하자. 스터디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스터디 마라톤인 겁니다. 마라톤을 하는 거죠. 그래서 88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모여서 같이 연구 주제를 내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그런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내자라는 게 이제 였고요. 그래서 스터디선을 열기로 했는데 문제는 2020 스터디선을 열자라고 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제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가 없어요. 코비드-19 데이터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유용한 우리가 결과치를 낼 텐데 어베일러블한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 뭐 우리 한국 정부, 그다음에 빌 게이츠 재단이 또 도와줬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서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저희 아주대하고 좀 계약을 맺고 일부 돈을 좀 대줬고 그다음에 영국 정부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에 협력을 취하고 한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또 도와주시고 해서 여기 참여하신 병원들입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 병원도 참여해 주셨고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신평원이 참여해 주셨고 플랫폼 만들고 데이터 변환하는 건 에비던넷이 했고요. 제가 이제 단장을 맡고 있는 분산 바이오스 빅데이터 사업단에서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사용 허락, 신평원 데이터 사용 허락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허락을 할 수밖에. 저희는 기술 지원만 한 거고요. 사실 이제 이 신평원 데이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과제는 이제 또 산자부에서 많은 펀딩을 그동안 대줘 주셨던 거고요. 실제 여기 이외에 병원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병원에는 저희가 데이터도 똑같이 CDM으로 변환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진료를 보시는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환자를 보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너희들이 우리 데이터를 빼서 오해를 약간 하신 거죠. 해서 분석을 하고 너희들끼리만 논문 낸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어서 한 병원이 있었지만 그 병원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변환까지 끝났지만 빠지게 됐습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보면 이제 대구 카톨릭대학병원에 12,700명 데이터 있고 확진자 560명 데이터, 칠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신평원에 69,000 전체 검사한 환자 중에서 컨펌 환자 5,483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 환자들 데이터가 실제 아까 말한 그 스터디선에 제공이 됐고요. 여기에 프로젝트가 이제 피더넷, 그러니까 아까 이 두 개 병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프로젝트 36개, 그다음에 신평원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를 이용한 프로젝트 300개의 스터디가 일부는 이미 끝난 곳도 있고요. 일부는 진행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는 병원 안에만 존재하고 연구자는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개별 데이터는 볼 수가 없고 분석 프로그램을 짜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싸그리 돌려서 통계 결과치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정보는라든가 병원 정보는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화면 프린트 스크린 누르시면 프린트
프린트 스크린 버튼 누르시면 이거 화면 캡처 되는데 feednet.com에 가시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feednet, feedernet.com입니다. 화면 캡처 하시든지 해서 들어가시면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을 해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좀 복잡한데 hira-covid19.net입니다. 화면 캡처 하셔가지고 접근해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도 연구하시려고 신청을 하시면 가입하시고 신청하시면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hira-covid19.net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포맷으로 제공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신평원이 공개하고 있는 20, 30, 50 테이블 그런 방식의 데이터도 존재하고 지금 저희가 변환한 오디시 CDM 포맷 두 가지를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방식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30개국의 360명의 연구자가 우리 88시간 동안 진행된 스터디선에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12번의 전체가 모이는 텔레컨퍼런스는 하루에 3번씩 해서 12번을 저희가 했고요. 구글에 유튜브에 가셔서 OHDSI 하시면 우리가 했던 모든 토론 내용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무슨 토론을 했는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37개 기관에서 37개 데이터베이스를 내어왔는데 제공을 해줬는데 여기에는 코비드-19 데이터는 여기에 있지는 않고요. 8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코비드-19 환자 페이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저희는 이제 같이 공동 협업독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을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 툴을 써보니까 뭐 단순하게 텔레컨퍼런스만이 아니고 공동 협업 툴입니다. 문서라든가 이 워드라든가 뭐 파워포인트 같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라는 걸 통해서 동시에 360명이 동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문서를 내가 수정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위에 있는 문서를 수정하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동시 작업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했고요. 보니까 88시간 동안에 360명이 참여했고 12개 100명 이상의 컬래버레이터 들어왔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13,000개 이상이 있었고 15개 채널이 존재했었고 우리가 논문을 10,000개 이상을 리뷰를 했고요. 9개 프로토콜을 썼고 13개의 분석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뭐 이런 코트 데피니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일을 했고요. 여기에 우리가 뭘 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시간대 연대기별로 전부 다 썸머리한 게 있습니다. RDC 좀 잘렸는데 www.hdsi.org/covid-19-updates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긴데 이거 따라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odyssey.org에 가보시면 링크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뭘 했는지 그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보시면 스터디 프로토콜 다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들까지 다 어떤 코드까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com에 가서 odyssey-studies라고 누르시면 저희가 했던 모든 프로토콜, 분석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기관의 데이터 혹시 CDM으로 변환되어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 병원 데이터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바로 돌려볼 수가 있고요. 분석 결과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data.odyssey.org에 가보시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들, 이 중에 결과가 나온 것들이 다 돼 있고 버튼을 누르시면 분석 결과가 이게 인터랙티브하게 바로 나옵니다.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한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뭐 이 중에 하나인데 하이드록시클로로퀸하고 아지스로마이신 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효과가 좋다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하이드록시클로로퀸하고 아지스로마이신이 실제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스터디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단독으로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30일 이상 사용하게 되면 카디오베스큘라 어드버스 이벤트 많이 일으키는 거가 저희 연구에 의해서 증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하고 아지스로마이신을 동시에 투여하면 짧은 시간을 투여하더라도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스터디 결과에서 나온 거고 여기 보시면 다 모든 것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보시면 어떤 거하고 어떤 거를 비교했을 때 헤드 드레시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예측 모델,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측 모델도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것 중에 하나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ICU로 갈 거냐 말 거냐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여성과 남성을 봤을 때
성능이 여기서는 뭐 한 퍼포먼스 AUROC 0.7, 8 정도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나이대가 40대 전까지는 잘 성능이 안 나옵니다. 너무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거나 이렇게 PPV, MPV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40대 이후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우리가 연령을 나눠서 40대 이전과 이후로 이 모델을 만들면 환자 트리에이지 할 때 이 환자를 입원을 시킬지 말지 또는 왔는데 잘 봐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모델들 쉽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한 하이드로클로로킨하고 아지스로마이신 연구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한 194만 명 환자 데이터가 사용이 됐고요. 여기는 이제 코비드 19 환자 데이터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됐고 매드 아카이브라고 해서 논문이 정식으로 리뷰 받기 전에 논문을 다 만들어 놓고 올려놓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리뷰 받은 건 아니고 실제 이거는 이제 메이저 저널에 제가 서밋했고 리뷰 중에 있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 결과를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면 사진 찍으시면 좋습니다. 현재 어떤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비드 19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코비드 19 환자 데이터만 이용을 한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데이터를 썼고 6,800명 환자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여기에 이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논문 리뷰 중에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논문을 빨리 오픈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과학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인데 애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코비드 19에 걸리는 애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는 환자가 음성으로 나타나는 환자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임상적 특성이 있을까, 임산부들은 어떨까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이게 감염된 HIV 환자들의 임상 특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암 환자들에 있어서는 어떤 혹시 특정의 패턴이 좀 다르게 나타날까, 예후라든가 뭐 더 잘 걸린다든가 적게 걸린다든가 걸리고 나서 임상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들에 있어서의 임상적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뒤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예측 모델들입니다. 처음에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될 건가, 외래에 왔을 때 외래로 왔는 이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하게 될 거냐 예측하는 모델,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될 거냐, ICU 입원하게 될 거냐, 이런 예측 모델들,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분들은 데이터가 없었지만 아까 말한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대규모의 다양하고 복잡한 연구를 하시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1군, 2군과 현장과 뒷단에 백업을 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협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처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겁니다. 그다음에 고혈압 약제 ACE 이니비터 ARB를 뭐 그 전에 투여하신 분들이 코비드 19 더 많이 걸린다, 심하게 걸린다,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제가 진행을 한 거고, 그런 약을 투여한 사람이 더 잘 걸리는가,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엔세이드 이부프로펜을 하면 더 심하게 뭐 더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연구, 이부프로펜 먹으면 더 잘 걸리는 거에 대한 연구 등등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실리아라고 하는 이 연구는 굉장히 큰 규모의 연구인데 코비드 19 또는 인플루엔자에 걸린 모든 환자들의 걸린 환자들의 모든 약의 모든 부작용, 모든 효과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보는 겁니다. 굉장히 대규모 스터디인데 이제 이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약을 바꿔가면서 거기에 따른 효과 부작용 한 60가지 정도를 보는데 전체를 싸그리 다 훑어서 자동적으로 분석하는 프로젝트고 현재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퍼블리케이션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안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이걸 잘 활용을 해서 현재 코비드 19 이제 가을에도 다시 또 피크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몇 년에 이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적기에 디텍트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의학적 판단,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현재 이미 저희 28개 병원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에 이렇게 저희 서버가 다 들어가 있고 CDM이 변환이 돼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해서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개는 실시간으로 현재 되고 인터랙티브하게 되고요. 28개 기관은 여기 연동은 안 됐지만 병원 안에 CDM이 있는 기관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28개 병원이 완료가 되어 있고, 명지병원은 올해 변화될 겁니다. 워낙 명지병원 바쁘시기도 해서 현재 그래서 28개, 올해 11개, 내년 5개, 4개 해서 토탈 22년까지 45개 컨펌이고요. 이 이외에 제가 돈을 국가에서 연구비를 주지 않지만 자원에서 CDM 변환한 기관들이 있어서 토탈 한 60개 정도의 병원이 CDM으로 이제 변환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참여하는 병원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병원들이 CDM 변환된 병원들, 저 이제 피드넷에 오시면 가입하시면 이런 데이터의 기본적인 통계치 볼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기는 이제 코비드 19 데이터만이 아니고 그 이전이죠. 사실은 올해 초까지
가지고 있던 환자들의 데이터를 다 표준화시켜서 변환시킨 거고, 이게 여기가 하나하나가 병원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데이터들이 있어서 클릭하시면 그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 특성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생략하고. 제한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으로 이미 28개 이상의 병원들 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감염병을, 특히나 코비드-19과 같은 감염병을 해서 데이터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 역학 정보라든가 뭐 산소 투여 유무라든가 산소 포화도라든가 기관 삭간 유무,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관심이 없어서 이 데이터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감염병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좀 더 확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데이터 변화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변환하는 이런 작업들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있는 망을 이런 전염병 감시망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챌린지죠. 첫째는 저희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변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고 개발되어 있어서 실시간 데이터 변환할 수가 있는데 병원에서 주저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병원 EMR이 지금도 굉장히 헉헉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데이터 변환하는 걸 붙이면 병원 EMR 시스템에 너무 부하가 가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 붙었을 때 뭐 보안성 이슈가 생기는 거 아니냐. 우리가 되게 많으신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의 우려 때문에 못했던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 기술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성됐고 6월부터 아주대 저희가 할 거고,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 실시간으로 병원들이 허락만 해주시면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둘째는 아까 말한 이런 것들 CDM으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들 이제 데이터 모델을 개발해야 되겠죠. 관리 시스템, 분석 시스템 개발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시리얼하게 하지 않고 패러렐하게 동시에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엔 빨리 한다면 6개월에서 1년이면 이런 감시망으로 저희 체제를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된다면 현재 가을에 오는 전염병, 또 세컨드 웨이브 이외에 앞으로 또 계속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에 뭐 신드롬의 서베일런스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